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살다 참 별말을 다 듣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국힘당 무려 5선 의원님 나경원이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한테 던진 말이죠.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훌륭한 5선인가는 차치하고, 나경원은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5선 아니라 8선이라도 그냥 끌어내리죠. 잘할 것 같으면 또 기회를 주는 거고. 물론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니, 이 말은 국민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요. 국회의원 선수가 계급입니까? 나경원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나경원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문득 윤상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김상욱 의원한테 그랬죠. 야, 국민은 말이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윤상현도 5선이죠. 진짜 개혁은 썩은 물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청소부터 합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순살 아구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네요. 순살만 700g 이상 들어있고 여기에 콩나물, 미나리까지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집에서 따로 손질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일반 식당 가서 아구찜 이렇게 중짜 하나 시켜도 5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런데 25,900원. 반값에 내용은 더 풍성하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대개 아귀 하면은 어디 걸 최고로 칩니까? 포항, 구룡포. 여기에서 직접 보내온 거니까요.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귀살, 콩나물 다 드시고 볶음밥까지 해서 드시면 훌륭한 한 끼 되겠죠. 이제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는데 시원 칼칼한 아구찜 드시고, 또 자두도 정말 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자두 중에 감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희자두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자두의 여왕이라고 감히 부를만 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또 직송한 프리미엄 자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함. 정말 맛있는 자두 제가 보증합니다. 무료 배송 25,900원.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아구찜 추희자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턱앞에까지 온 것 같지요. 그래도 더운 바람은 불고 마음속에 일단 먼저 가을을 담아 놓으시면 가을이 바로 옆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가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경원이 국회에서 했던 망언이죠.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할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경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초선. 자, 오늘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교 대표님. 신인규 대표님, 저 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권위주의의 끝판왕 아닌가. 우리가 보통 권위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가 단어로 쓰고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좀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초선 의원은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본인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제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이로 누르듯이 선수로 누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런 권위주의에 쩌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뭐 연차는 더 적더라도 법대 안에서 같이 변호사 대 변호사로 섰을 때는 똑같은 변호사인 거거든요. 근데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 의원이든 또 초선 의원이든지 간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데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도 맨날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소장파들이 보통 초재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을 틀어 막는 것은 역시 윤석열의 DNA가 나경원 안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의원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수가 쌓인다는 거는 정치를 오래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정치 불신을 본인은 많이 만들어 온 겁니다. 동시에 나경원 의원도 초선일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초선일 때 올챙이 쪽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초선들의 입을 막겠다. 전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참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권위주의 이런 표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성을 생각하게 돼요. 아니 초선이면 국회에서 1분 이야기하고 5선이면 5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까? 국민이 한 표를 던져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고요. 미국 의회 같은 데서 선수를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아가지고 그 대변인으로 대리인으로 하는데 너 어디 감히 알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민주적인 DNA가 그냥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사고체계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건데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인이 행보를 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항변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재판받고 있는 건 맞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받으면서 뭐 어느 자리도 가고 어느 자리도 갔지 않았느냐. 아니요. 본인은 그냥 재판만 받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폭로했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재판 청탁을 하더라. 공소 취소해달라고 읍소를 하더라. 법사위 간사로 맞습니까? 지금 해당 재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가는 의도가 뭔지 당연히 국민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막 정권의 그 연장선답다 그냥 너 입 다물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님 나경원 입법할 듯 1. 초선은 가만히 있는다. 2. 초선은 말하면 안 된다. 3.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초선이 가만입니까? 참. 아니 근데 저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5선 의원이 초선한테 저렇게 함부로 구는 것도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 안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도 이제 부지불식간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내면에 있던 그 진정한 마음, 나경원의 진심이 어제 드러난 것인데 정말 이제 정치권을 더 이상 그만 망쳐놓고 이제는 정계 은퇴할 때가 전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할 때 여러분 혹시 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했던 부분만 다시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처음에 나갔던 거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뭐를 느꼈냐면요. 같은 말을 두 번씩 해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만 전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법사위 처음 출석했지 않습니까? 간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그 인사말 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2번씩 해요. 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2번씩 하는 그 습관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중언 부언이라고 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혹시 그 인사말도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국회가 지금 굉장히 이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법사위원회이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정신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면 우리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서 또 이 비정상적인 걸 좀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 역할을 이 여야의 합의 정신이 좀 존중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화되고 상식화되는 것의 첫 발자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합의를 위한 것은 역시 간사 간의 합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들려드렸는데 저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또 반복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인지체계 문제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보통은 약간 변주해서 많이 하는데 정말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으로 많이 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또 확인한 거는 계속 한 말 또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래서 나경원 의원이 참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뭐 법원 출신의 판사 출신의 뭐 미모의 정치인이다라는 타이틀이고 또 본인의 이제 장애 자녀 때문에 정치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좀 공감대가 됐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로부터 멀리 와버렸냐면 국민으로부터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한테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냥 여전사 원래는 뭐 보수 여전사 타이틀인데 이제는 극우라는 타이틀을 국민들이 붙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 반성,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그 이미지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은 없는데 과대 포장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에 분수에 넘치는 지금 자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법사위에 싸우러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간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추미애 위원장 하에서 이제 민주당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왔을 텐데 그 싸움도 뭘 알아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중언부언하면서 이제 저렇게 본인의 빈 껍데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보고 전 딱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선 의원이면요 정치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최소 16년 이상 한 거 아닙니까? 5선이니까요. 아니 정치를 15년 이상 했으면 최소한 좀 이렇게 배울 점을 하나라도 좀 국민 앞에 저 사람은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점은 정말 좀 배울만 하다. 리더십 그 사회 지도층의 리더의 역할로서 본인이 어떤 유의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경원이라는 저런 정치인 뭐 나경원뿐만 아니라 많지만은 뭐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은 그 5선의 유익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의 5선이라는 거는 자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거거든요.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용일님, 초선은 밥 한 끼 먹고 5선은 밥 5끼 먹냐? 그러면 5선은 피부미용 1억 쓰고 초선은 피부미용 1,000만 원 쓰냐? 그런데요, 지금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초선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의문의 일패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초선들 누군지 정어리 서포터즈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나경원 의원께서 또 한 번의 흑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망언을 하셨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이 발언은 정말 국민의힘 계신 곽규태 초선님, 박준태 초선님, 신동욱 초선님, 주진우 초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저쪽 초선이네요. 완전 다 초선이네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가만히 쓰고.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었던 초선들이잖아요. 예. 주진우, 박규택, 뭐 박준태 마찬가지인데 신동욱도 초선으로. 신동욱 초선. 법사위 왔나요?
초선. 이번에 왔습니다. 법사위 이번. 왔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 직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초선님들도 하셔야 되지만 나경원 의원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당에 그럼 초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법사위 본인이 이제 오셨으니까 본인만 그러면 상임위 활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거는 정말 진짜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대학원생이요. 유치원생하고 싸우면은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유치원생하고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식 자체를 우리는 비판하고 있지만 그걸 전제하더라도 5선인데 5선이 초선하고 싸우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5선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리석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저는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본인이 얻고 있어서 나오는 부작용들 아닌. 근데 앞으로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실수 연발 본인의 그 껍데기 같은 내면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냥 법사위에서 나가시는 게 본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이 왜 저러는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막 의욕이 앞선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런 자기 자신의 내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선이나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5선이야. 그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해서 5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으로 저런 게 5선이구나. 그게 5선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5선이야 초선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그거는 못난인 거죠. 그런데 왜 나경원이 저렇게 합니까? 왜 나경원이 법사위에 왔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이잖아요. 근데 법사위에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만두고 추미애로 딱 법사위원장을 맡겨놓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서 또 한 번 세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막아야 되나? 나경원이 5선이니까 갔다가 투입해서 한번 막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를 견제할 생각으로 5선이면은 보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 꼼짝 못하게 간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무게감을 이용해서 법사위에서 역시 5선 중진이 세네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끔 해야 그게 5선의 관록인 거지. 나 5선이야. 초선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5선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치인의 무게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 저력과 경험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행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게 경계해야 되는 게 희화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날도 본인이 이건 조롱의 대상을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직격이 난 거야. 야, 나 빠루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빠루 들고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하면서 그래서 재판도 받고 기소도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그렇게 다른 정치인들 재판 빨리 하라 그러면서 본인 6년 끌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시점마다 하나의 사안마다 분별하고 채점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경원이란 정치인은 항상 낙오점을 받았다. 뭐 하나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행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선들이 연판장 돌렸죠. 거기 장동혁 당시 초선도 적었던 거 아닙니까? 나경원은 나오지 말아라. 왜?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김건희가 싫어하니까 그 말 말고 뭘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정치인이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데 왜 남이 나가라 마라 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총체적 난국인데 그걸 본인의 정치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계기조차 날려버린 거죠. 의아하게도 계엄의 당일날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본인도 정치적 피해자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버려버렸으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하면 우리가 구자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구수, 그리고 구속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구자라는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자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선이고 또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저거는 5산이거든요. 5산. 거기다가 지난 대선 때 나경원 의원 나와서 5등 했어요. 5등. 그래서 오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나경원 의원 왜 저런인지를 제가 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온갖 선거에는 다 출마했거든요. 그게 벌써 2021년도부터니까 뭐 당대표 경선, 뭐 내지는 대선 후보 경선, 또 당대표 뽑을 때 또 나오고
계속 선거에는 상습 출마를 하는데 나올 때마다 떨어집니다. 맞아요. 뭐 결선에서 떨어지든 예선 탈락하든 늘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도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대선에서 5등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5등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명 안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4등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원래 나경원 의원이 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김문수를 밀었는데 결국 당대표는 장동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서 상당히 조급하다.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 조급하니까 본인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런 좀 무리수까지 희화의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급하기도 하고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사람이 계속 어떤 일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해보려다가 떨어지고 밀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좀 이게 좀 헷가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도 덥고 또 예. 말이니까. 더군다나 뭐 한때는 당 대표 1차 예산하기 전에 막 여론조사하면 1등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겠네 이랬는데 뭐 그때 뭐 무슨 위원장 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부위원장. 그랬는데 뭐 어디 뭐 감히 그랬다가 깨갱했잖아요. 맞아, 헝가리식 얘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딱 날아가고. 그때도 부위원장 가만히 있어 그랬죠. 예. 윤석열이. 그러네, 자기가 당한 거네. 당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도 못 받았어요. 이런 식까지 되니까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크고요. 욕심은 예. 크고. 그래 그 감당이 안 된 거 아닌가. 보스형님 TV님이 아까 그 오자 얘기하시니까 오두방정 이거 보내주셨는데 짱님 윤석열이 교도관들한테 검사해봤어? 나 검사해봤어랑 나경원 초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나경원이 어찌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동그라미님 나경원은 5선이라서 계엄으로 옹호한 겁니까? 5선이라서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겁니까? 5선이라서 국민이 선출한 초선한테 반말짓거리 합니까? 5선이면 그 정도의 품이나 노련함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 후보 때 드럼통 속에나 들어가고 5선이라서 퍼포먼스밖에 보여줄 게 없는 겁니까? 월급이 아깝다. 그러니까요 드럼통에 들어간 그런 기괴한 방법. 그랬었죠. 그 대선 때 그랬던 예. 거예요. 5등 했죠 그때. 이런 방법을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좀 정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때도 본인은 그게 아이디어라고 참신하다고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라 최소한 본인 지지층은 응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 해프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보기 싫은 장면으로 그냥 마침표가 찍히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드럼통도 그렇고 지금 반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그러면 누구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줬습니까? 어제도 국민의힘 한 분이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신스틸러 여주인공은 박은정 이 검사였다는 거예요. 전 검사였죠. 또 두 사람 사이에 구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탁을 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한동훈 찾아가서는 자기 이 기소된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도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들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검찰을 닥달했다는 게 폭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해당 검사가 박은정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구원이 있으니까 반말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야, 너 검사해봤어? 이것과 기시감이 있는 거야. 아,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인사들은 민주주의가 없구나. 반민주, 이런 꼰대의 DNA가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자기가 당했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무슨 소리야. 이거 정부 정책도 아닌데 입 다물어라고 하는 그 모멸감을 들었는데 그거를 들었으면 그걸 직격해야 되는 대상은 윤석열 씨예요. 근데 그 화풀이를 아랫사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밑에 후배들한테 한다. 보기 좋은 모습. 근데 원래 나경원 의원이 그 비서진들, 그러니까 보좌진들한테도 상당히 좀 함부로 한다는 그런 좀 악평이 있는 분인데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그런 소문들이 사실에 부합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설득력을 더 갖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그 2004년도에 처음 배지를 달았거든요. 17대 때. 그럼 벌써 21년 전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의 리즈 시절 절정기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본인의 흘러감을 알고 정치를 중단해야 되는데
또 나름의 뭐 기반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배지 위에 기득권으로 군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이 수신제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한다고 덤빕니까? 지금 수신이 안 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나경원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경원은 좀 이상해진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드럼통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그 국회에서 웰빙 농성할 때도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드럼통에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데 그 비싼 김밥 일반 서민들은 참 사 먹기 힘든 저거를 딱 놓고 책 보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있는 모습 이걸 봤을 때 저건 정상이 아닌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근사하게 나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그리고 한번 또 그것도 제가 지적했었죠. 어디 수행가 현장 갔는데 흰 운동. 깨끗한 하얀 운동화를 신고 가서 또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상해진 걸로. 근데 이상해졌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계속 가면은 더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피해 주는 겁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장애인 딸 앞세워서 자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역겨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최순실하고 똑같습니다. 모 여대 입시 전형 아예 새로 만들어버려서 딸 입학시켰잖아요. 나경원은요.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법사위에 와서 큰 소리를 치려면 자기한테 걸려있는 문제 그것부터 해결하고 가야죠. 빠루 얘기를 하던데 그 빠루를 뭐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민주당이 가져온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때 국회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은 이 왜냐하면 기물 같은 거를 뭐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이 국회에서 관리하던 비품 물품이었다라고는 했지만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당시에 빠루를 들고 뭔가 이 국회의원 원내대표였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거 제가 그때 이제 민주당 쪽 분들 그 수사를 받을 때 입회를 해서 그 경찰이 확보했던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상세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CCTV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다 거의 생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경로에 여러 각도의 뭐 영상들 그런 부분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막 읍소했다는 것도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빠루를 들고 그때 사람들이 나다르크라고 그랬어요. 본인 그때 아니다 나 빠루 안 들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뭐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 그게 그렇구나라고 어떤 국민의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빠루를 민주당이 갖고 온 걸 이제 본인이 들어 보였을 뿐이다 뭐 이런 해명인데 그 해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 당시에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그 투톱 라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둘이 뭐랬냐? 국회 안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죄가 상당히 엄벌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어 있는데 매일 국회 와서 들어놓고 회의 방해를 매일 했거든요. 6탄전을 또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걸 그냥 빠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빠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빠루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고 난 들어서 사진만 찍혔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게 본인들이 회의를 방해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억울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억울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나빠로 이렇게 부르면 국민들은 그 회의 방해하던 그 세력의 선봉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6년 차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해 충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법사위 간사를 이해 맡게 되면. 충돌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저런 부족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법사위에 와가지고는 더 창피만 더 당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경원은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걸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눈 내리는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빨리 끄집어내라라고 외칠 때 왜 그 용산 관저 앞에 가가지고 막아섰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지요.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막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왜 그걸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런 말을 하는데 초선 아니라 영선이라도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까?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저는 저런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계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포위했다뇨. 군이 포위했죠. 본인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당사로 갔다고요? 아니요. 계엄 해제 표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선이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른 표결에 참석했던 18명 의원들은 뭡니까? 본인과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시민들이 맞고 민주당이 맞고 모멸적인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야당 지지자들이 쏟아내서 못 들어갔는데 다른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들은 심지어 거기 2명 더 들어가 있어요. 2명은 표결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그 상황을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당직자들은요. 아니 본인 항변을 정치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진짜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국민을 얕잡아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되냐. 국민들이 나경원이란 정치인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 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요. 저 국회 그 헌정회관 쪽에 있는 그쪽 입구에 제가 서 있었고 그렇죠. 경찰하고 대치를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막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박준태, 배현진 이런 자들 한 4명, 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제가 그 바로 제 앞에서 봤어요. 제가 그냥 욕했습니다. 그냥. 아니 나가니까. 표결하냐고 왜 나가냐고 제가 욕을 했다니까요. 들어가잖아요. 제가 박수 칠라 그랬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무슨 어느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구별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바로 안으로 넣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계엄 해제하라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당을 구별을 왜 합니까? 나가면 그냥 욕 막는 거고 들어가면은 박수 쳐주면서 그냥 들어올펴줬어요.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죠. 다 담 넘어서 허리 삐면서 들어간 겁니다. 본인 그렇게 해야죠. 안 했잖아요. 그 김밥 먹듯이 했잖아요. 비싼 김밥 먹듯이. 선풍기 쐬듯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 그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막았다?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군경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걸 시민들이 가서 막고 그럼 제가 민주당원입니까? 저 민주당원도 아닌데 가서 제가 계엄 해제하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같이 싸운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근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저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계엄 해제 요구의 불참의 책임까지도 민주당에게 떠넘기겠다?
적당히 해야죠. 저 완전히 사실관계를 갖다가 왜곡하니까 욕을 들어 먹어도 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시민이시죠. 예, 민주시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나경원이 저렇게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워요. 아니 그거 거짓말인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할 수 있을까? 그건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모를 때 거짓말을 하면 그런가? 할 수 있는데 국민이 다 받고 다 아는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이도 바이든 날리면 때도 다 들었는데 우기잖아요. 그리고 윤상현도 뭐 국민들이 1, 2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완전히 국민들을 진짜 무슨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김재섭 의원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 잊어버리니까 용기 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이든 뭐 김재섭이든 윤석열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관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님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국민들한테 미안한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정말 나경원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뭘까? 이건 우리가 한번 지금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지금 일단 특검이요. 계엄 내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방해한 사람들.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했던 국힘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 자들 해야죠. 중요하게 지금 그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 그것도 내란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걸 믿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쳤나? 왜? 적어도 친이 쿠데타를 할 때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이 과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여당이 적더라도 그동안에 포섭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 몇 명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거대 야당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계엄을 선포해? 좀 미친놈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야 어떻게 해서든지 국힘당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4명이 일조로 들어가서 몇 놈 끄집어내면 150명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일에 가담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내란 특검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추경호. 그리고 조지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 있기는 하지요. 자,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지현이에요. 맨 앞에 보였던 의원이 조지현 의원인데 그때 원내 부대표였죠? 네, 왜냐하면 되게 요직을 거쳤고요. 나이도 상당히 어린데 박근혜 때 이 정치 입문을 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제 경력이 있는 찐윤 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그날 왜 지금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당했냐라고 하면요. 참고인이 그냥 압수수색 잘 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원래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전부터 김용현 씨랑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는 나왔었어요. 계엄에 주무부처 장관이 2개가 있습니다. 2 부처가 있어요. 행안부랑
또 국방부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 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했다. 계엄의 당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더니 계엄의 5시간 전으로부터 김용현 씨랑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통화를 합니까? 김용현이 조지현 의원이랑 통화한 뒤에는 누구랑 통화를 합니까? 이상민 장관이랑 통화를 합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제 기능을 실행 분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추론이 가능한 거죠. 조지현 의원한테는 왜 했을까? 국회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포스트 역할을 할 텐데 그러면 계엄 해제까지도 염두에 둔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저는 계엄 전부터 있었다. 이 계엄이 궁극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요 실패한 그런 전력도 없어요. 다른 국가들 보더라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동해가지고 이 쿠데타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무릅쓰고 권력자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이었는지 이거 그냥 얼렁뚱땅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안입니다. 조지현은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요. 그 다음날 김 전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이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됐고 다음에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다. 억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올렸어요. 하하. 그래요? 그랬다고? 그럼 왜 이상민한테는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조지현은요. 보수 형님 TV님 이름도 지연 딜레이 지연. 둑바오님 조지연을 조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도 지가 뇌물 받았다고 털어놨더군요. 조지현 언제까지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권성동 의원도 뭐 지금까지 뭐 본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저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냥 주장일 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수사 들어가 보면 다 밝혀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지현 의원이 뭐 해명하는 것까지야 뭐 자기 살려고 하는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지현 의원 같은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사유화를 했거든요. 그 사유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당대표를 만든다. 뭐 통일교표를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당대표를 내가 찍는 사람 당선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나가게 만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진우 임종득, 조지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의 패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패밀리 안에서 사실은 이제 범죄 공동체인데 그 범죄 공동체 안에서 하수인들을 갖다가 공천 때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조지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조지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와 대통령실에서 가졌던 그 관계성에 제가 비춰봤을 때는 이 내란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그 계엄의 밤에 당일에 내란을 일으켰던 당시에 윤석열의 2인자격인 김용현과 저렇게 통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주요 임무 수행자로서 조지현 의원이 당 내에서 역할을 하라는 어떤 명령을 하달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멀지 않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가리가 돌아버려서 다 밑에가 돌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야 윤석열이 참 대단하네. 윤석열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기를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래요? 뭐 자기가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본인이 한 행동은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거예요. 총탄까지 국회로 반입했다는 게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을 본인이 지금 마음에 미어진다는 군을 이런 불법에 끼어들게 한 가담하게 한 주동자가 누굽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수레가 누굽니까? 윤석열 씨 자신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소 취소하라 마라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피고인인데 본인이 내란의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혐의를 받는 이런 그건데 그러면 성공하면 어땠을 겁니까? 그럼 성공했으면 치하했겠네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됩니까? 본인이 이 부분을 책임 못 지니까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러면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재판정에 나와서
다 내 잘못이라고 지금이라도 시인하면 됩니다. 비겁하게 공적인 절차에서는 몸을 딱 숨기고 함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추악하게 버티면서 본인이 구인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또 체포영장 별도 발부된 효력에 따라서 당연하게 강제 인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버티면서 뒤로 변호인 통해서 마치 독립운동하다 실패한 것처럼 용서해줘라, 공소 취소해라.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단은 군 탄압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 불법 계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탄압 아니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속옷만 입고 그 배를 땅바닥에 대가지고 왜 안 나옵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하는 거는 책임을 자기에게 물어달라는 말과 또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식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는요, 지금 또 그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 7명 다 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군이 제대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지가 생각해 봤을 때, 야, 대장 7명이나 날라갔어. 그러면은 불만들이 엄청 나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줄대서 뭐 했던 사람들도 지금 막 덜덜덜 떨리겠지. 지금 군이 약간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지 않겠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탁 군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면은 뭔가 군이 또 갈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지금 갈라치경으로 이런 것을 꺼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보는 강교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분수령마다 분기점마다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시점에 군을 향해 던졌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정치적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의도는 결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저 입장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인제 와서 모든 책임 나에게 물어달라는 식의 진심과도 배치되는 말장난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한번 정치적인 뒤집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안 통합니다. 네, 안 통합니다. 진짜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지금 와서 마치 지금 군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요. 대한민국 군인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검찰 망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암고 출신 갔다가 주요 보직에 다 앉혀놓고 그놈들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놈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군이 입은 상처, 자존심 떨어진 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치 기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는 제일로 참 그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그 욕지기가 나오는 게 구치소에서 뭐 성경책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보고 있었다고. 아이고. 그 성경책 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성경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법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읽으면서 세상법을 안 지키는 저 모순. 참 정말 하나님도 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국민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재판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특검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통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특검법 기간도 연장되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 특검이 같이 발동이 돼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수사 원칙은요. A를 수사하다가 이거 B라는 혐의가 드러나면 같이 수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구마 줄거리. 원래는 김예성이란 집사 이름은 특검법이 발의될 땐 있지도 않았어요.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끊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인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더 보강을 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마침표를 찍도록 그리고 이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개정의 수순이었고 또 이 부분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해서 다 함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왜냐하면 각자 도생을 하는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있지만 두려워서 아직도 윤석열의 서슬퍼런 그런 부분이 심리적 압박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면 무조건 양형에 이거는 그냥 임의가 아니라 그냥 재량이 아니라 감경해 주는 걸로 또 이렇게 넣는 논의까지 같이 논의 중입니다.
하여튼 근데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 다 돌았나 봐요. 송원석 어제 뭐 회의에서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들으라고 한 얘기 이제 어쩐지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조원석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이외에도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원내대표 사무실과 다시 한번 조원석 특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도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개인의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게 되는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새끼들 진짜 돌았네 새끼들. 이 새끼들 진짜 돌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땡땡을 두 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 꺼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송원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분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인트도 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좀 국민들 상대로 폭력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상당히 우려시되는 인물이다.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결국 송원석 같은 사람 저렇게 뭐 저항을 하더라도 저는 뭐 특검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란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송원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력도 쓰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지금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뭐가 걸렸는지 뇌물을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더 크게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까. 아, 전 진짜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장실질할 때 그 목걸이 이제 뭐 실물까지 나오고 막 이랬었던 거 아닙니까? 바운 클리프 앞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랬더니 판사가 딱 한 질문했을 때 목걸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제가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서요? 누구한테서요? 네.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알았던 거 아니에요. 변호인들이 다 지금 실토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제 KBS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알았던 거예요.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짝퉁을 자기 오빠의 장모 집에 심어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이게 또 되게 고단수는 아니잖아요. 되게 저층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진짜 놀랍다. 그리고 이걸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더 놀랍다. 국민을 진짜 얕잡아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판사는 또 얼마나 가짠게 받길래 그래서 누구한테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연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사법부와 사법체계와 국민과 입법부를 우롱하는구나. 지금도 그러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엄단해야 됩니다. 그냥 엄단하지 말고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뱉는 원내대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를 상대로 지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통일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아주 치밀하게 대선 전부터 사실은 김기현 선출하는 건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만나서 뭐 이런저런 작업하고, 통일교 당원 가입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통일교 통해서 김건희 선물 받고, 권성동이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는 일단 그 사이비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교주가 그야말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문선명이가 죽었기 때문에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가 총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참 부모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학자가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잡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가라는 생각에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할 텐데,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꾸민 걸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도 정말 이거 정말 진짜 대한민국 갈 길이 멀구나. 뽑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 보면요, 오광수가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좀 곤란한데 그런 이론이 있었지만 임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온갖 문제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와 가지고 5일 만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 맨 출발부터 흠집을 내고 발길을 잡고 부담을 준 사람 같으면 반성하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통일교의 변호사를 맡아? 정말 저자는 제가 보기에 인간도 아닌 자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특검 구성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가서 맡는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했던 사람은 법률 자문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재판 변호했던 사람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야 통일교에서는 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총재님 보호해야 돼. 무조건 이재명 가까운 사람 골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어도 적어도 이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했다가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만둔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변호사로서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처지인데 제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야지. 어? 제 사람입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기자한테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이따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어부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이해 못해. 저 양아치 아닙니까? 참 충격적인 보도죠.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됐을 때 이 논란 말고도요. 당시에 이제 본인이 검사장 재직 시절에 위법 사항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을 맡는다. 인사검증을 총괄한다. 이게 부적절하다. 사표 쓰라고 했고 그때 5일 만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식으로 참 통일교 사건에 저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 김호수 총장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하고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은 지금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통일교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특검보입니다. 같은 로펌이에요. 네. 물론 이게 뭐 법무법인 아니니까 우리는 이해충돌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에서 될 게 아니고요. 같은 합동법률사무소를 하고 있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료죠, 동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쪽은 특검보로 창으로 수사하고 있고 한쪽은 방패로 들어가서 그걸 막아준다? 이 대국민 기만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강찬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참 쓴소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 변협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변호사들 얼마나 더 부끄러워져야 우리 변협도 정신 차릴까요? 저는 지금 저 이름 나오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훼손으로 저는 다 변호사 자격 정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전관예우로 이해충돌로 짬짬이 하면서 이 중요한 특검까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요. 대한민국은요. 그냥 법조인들이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분들은 뭐 제 이름도 모르겠죠. 저는 한참 밑에 정말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기수도 한참 떨어지는 제가 후배지만은 자, 선배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저렇게 돈 다 땡겨가지고 사회 정의를 가지고 팔아먹는 저런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검찰총장 지내고 민정수석 지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라이센스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심정적으로. 아무리 점잖은 표현을 쓴다고 해도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통일교 뭐 변호사가 뭐든지 변호 맡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통일교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한테. 야, 돈 겁나게 준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돈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바로 직전 낙마하긴 했지만 민정수석이었고 이게 정권의 부담까지 될 거고 통일교가 지금 개헌과 무관하지 않게 뇌물로 본인들의 수건 사업을 관철하려는 불법의 한가운데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세력을 엄호한다. 왜냐면 얼마나 이거는 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거냐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야 한학자 총재 너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불법 도박 간 거 딱 걸렸으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걸 수사하는데
특검팀이 아니라 수사의 어떤 그쪽 방향이 아니라 거기를 엄호해 주는데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과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쌓았던 그런 여러 이력들을 활용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국어 가면서까지 변호인단에 합류하고자 하는 동인이 있었다는 거죠. 형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돈이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걸 보면서 막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이 정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똥물을 끼얹고 나간 자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을 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움직일 때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억울하네. 내가 뭐 무료로 뭐 이런 건 해보겠네. 그런 뜻이라도 펼치는 자리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상쇄가 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돈 뻔한 거 엄청난 돈 준다고 그러니까 갔어.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거 아닙니까? 에이씨 민정수석 잡았고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 그랬는데 권력은 안 됐고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까? 통일교 저런 정도 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단위로는 뭐 굉장히 큰 액수가 오고 갈 걸로 보여지죠. 저런 사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저 총재님 구속되는 것만 막아주면은 뭐 빌딩 한 채 사줄게 뭐 이렇게 합니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멀었다. 이게요 단순히 내란 종식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광수 변호사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저런 놈을 민정수석으로 쓰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되고 척결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맡음으로써 자기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십시다. 이게 지금 타협할 일입니까? 정말요. 저는 요즘에 원래 제가 사람은 안 믿습니다만 정말 사람한테 실망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은요. 윤석열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주 원인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많은 괴물들 그리고 윤석열을 통해서 본인의 욕망을 실현하려던 또 다른 괴물들 이게 거의 집단적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새 정부 만들면서 가슴이 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 부풀어 오른 가슴을 또 이용하는 또 빌런들이 덕지 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한국 사회에 대한 제가 희망을 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야 할 길은 참 멀고 험하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파도들을 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갈 길이 좀 멉니다, 사실은.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제 신인규 대표님도 유튜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 출연하시고 그나마 우리 저거리 TV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80만 돌파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 이른바 진보 쪽의 유튜브가 좀 처져 있어요. 그리고 좀 그 마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분위기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원인은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오광수 사례라든지 김호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국민들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 안타까운 게 이놈이나 똑같네. 그러면서 이제 체념하고 정치에 관심을 거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더 심각한 괴물들이 더 들어옵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뭐 나경원 의원하고 아까 5선 초선 뭐 다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경원은 우리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던 부분들도 또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국면은 빠르게 바뀌어 가는데 그 안에서 정리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버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오광수 같은 사람 딱 튀어나오면요. 제도개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이제 만들어져 갔을 때 그 피해는 또 누가 보느냐? 또 국민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뭐 희망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지쳐간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민주주의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옛날에 왕정시대 같으면 이렇게 쿠데타 내란 뭐 그야말로 역모가 드러나면 곧바로 그냥 삼족을 멸하고 착착착착착 해버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또 재판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재판도 시작 안 됐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저자들에 대한 단죄가 끝나는데 맨날 이런 거 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이걸 정치 탄압이니 뭐니 몇 년 걸릴 것을 그동안에 내내 국힘당의 저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또 그러려냐고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원래 비효율적인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고 더디게 가는 거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건데 저도 이제 여러 플랫폼들, 매체들 지금 김건희 씨 수사할 때 막 사람들이 처음엔 집중도도 높고 그랬지만 그게 점점 떨어지는 게 뭐 조회수나 여러 부분으로 이제 체감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아, 금거부기를 받았다. 그게 만약에 정말 뭐 정권 초기에 나왔거나 이러면 엄청난 큰 뉴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 김건희가 또 김건희 했네라는 이제 인상이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워낙 많은 전방위적인 비위를 저지르니까 크게 이게 와닿지도 않고 이 끝은 어디인가라는 피로감과 어떤 울분 같은 게 계속되니까 그런 와중에 그러면 승리에 저희가 기록만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덕수 같은 사람은 저는 영장을 발부될 때까지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검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죠. 이제 따박따박 출석도장 찍듯이 나와서 재판받으면 되는 편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요.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방조가 됐든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의 한복판에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정적인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풀어준 채로 재판받게 하는 이제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덕분에 시민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만 더 가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뭐 우리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전관예우 중에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전관예우 중에 끝판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열변을 더 토하냐면요. 저 전관예우가 지금 저기만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저기만 있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제가 아까 박은정 의원을 왜 얘기했는지를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남편분도 검사 출신 변호사고.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전관예우 문제가 저 오광수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다 전관예우 그 문제에 다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은정 의원님도 검찰개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랑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저 검사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는 저 세 사람의 사진만 우리가 보여줬지만 저게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뿌리 깊숙이까지 내려와 있는데 또 이제 국민들은 저 세 명의 사진만 보고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정관이후로도 자유롭습니다. 전 정관이 아니고 정관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변호사 라이센스 따자마자 정말 밑바닥에서 개업을 해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만 정관이후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보다 더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을 또 논하고 있잖아요. 이 모순과 이 괴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저는 뿌리 깊은 문제다. 저 세 사람만 전 주목되는 것이 저는 더 참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일단 저런 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해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국민들께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이게 초기에 뭐 오광수 수석도 민정수석도 했는데 뭐 지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전 그렇지만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전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역사가 부여한 책임 그 그릇만큼은 조금은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야 된다. 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또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진숙이 방통위에서 저렇게 버티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바로 그 틈을 기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국민의힘이 비상을청해가지고 내란 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면서요. 왜냐하면 그 틈을 벌려야 본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 행보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길게 가져갈수록 대구시장의 꿈은 더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자 현실이자 보수의 민낯입니다. 이진숙한테 물어보면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대구시장 나가냐? 그러니까 안 나간다, 나간다가 아니고 맞아요. 방통위원장 임기를 계속하게 되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진숙 얘기하면 한숨이 먼저 더 나오는데 결국 이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이용하는 또 하나의 빌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조계 정관예우 얘기하면서도 참 국민들께서 혈압이 오르실 텐데 또 언론계 얘기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진숙 문제도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은 참 많겠습니다만은 전 정리할 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걸 더 질질 끌면요 우리가 수술할 때도 한번 찔 때 아프죠. 근데 아프니까 살살 찐다? 그거 더 아픈 겁니다. 고통이 더 지연되고 연장돼요. 짤 때는 확실하게 저는 개봉을 해서 이렇게 짜서 터트리고 차라리 아물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니겠는가. 저 이진숙 문제도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 저는 과단성 있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은 이거 역이용하거든요, 사실은. 이준석 녹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까 나경원 보느라고 너무 힘드셨으니까 이준석까지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급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좀 힘든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예. 아, 참. 이은주님, 물론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이라는 대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방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망만 주는 정치판이 징글징글해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방관자가 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위기 때는 언제나 다시 뭉쳐 일어나는 우리 국민 확실합니다. 국민을 한번 믿어보시죠. 너무 낙담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똑바로 안 하면 광장으로 또 나가면 됩니다. 예, 근데 결국 하면 됩니다. 주인이라서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주인이 아니면 맞습니다. 예, 네. 손님은 가서 집을 안 치워도 됩니다. 네. 근데 주인은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그 집을 치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저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인이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거 없죠. 예. 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또 검찰과 관련된 내용들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신영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